청계천? 거긴 또 뭐야? 결국 사람 밀어내고 콘크리트 발라놓은 거겠지. 캐나다 출신 도시 보건 전문가 소피아 밀러가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42년 경력,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를 평가해온 그녀에게 청계천은 그저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5년 전 미국 디트로이트 재생 프로젝트 현장에서 다리에 영구장애를 입었고 그 이후 소피아는 모든 보건 사업을 불신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파트너 에릭은 냉정하게 말했죠. 한국 특수 케이스일 뿐이야. 복제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와.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소피아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3월 초 꽃도 없는 황량한 하천 바닥에서 로제트 식물을 관찰하는 아이들, 60년 만에 물을 다시 본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 그리고 우리는 만든 게 아니라 비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엔지니어. 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차가 다니던 고가도로를 부수고 하천을 되살린 대한민국, 20년 동안 세대를 이어 문화로 만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냉소적이던 전문가를 무릎 꿇게 만든 청계천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뉴욕 JFK 공항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하나씩 활주로를 떠났어요. 오후 3시. 출발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파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도시 재생 사례. 청계천.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 복원 프로젝트.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파일 위에서 깜빡였어요.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죠. 복원. 그 단어만 보면 가슴이 막혔으니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원? 결국 다 사람을 밀어내는 거지. 옆 테이블에 앉은 승객이 슬쩍 쳐다봤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죠. 이미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디트로이트, 도시 재생 프로젝트 현장.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여동생 엠마가 자원봉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26살. 사회복지학과를 갓 졸업한 때였어요. 노숙자 밀집 지역 재개발 구역이었죠. 언니, 나 디트로이트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했어. 엠마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조심해. 공사 현장은 위험해. 그게 제가 한 전부였죠. 공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더 나은 곳으로 이주시킨다는 말만 남긴 채 엠마는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오늘도 2가족이 떠났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시에서는 준비됐다고만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월 17일. 잊을 수 없는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엠마가 철거 현장 근처에서 쓰러진 노숙자를 돕다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다고 했어요. 왼쪽 다리 대퇴골 골절, 인대 파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디트로이트로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는 차갑고 하였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 4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의사가 나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 영구장애, 정상 보행 불가능. 엠마는 일주일 후 깨어났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언니,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자기 다리는 묻지도 않았죠. 도시재생은 약자를 쫓아내는 사업이다. 그때부터 제 안에 박힌 문장이었어요. 42년을 살면서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수십 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봤지만 복원이든 재생이든 결국 누군가는 밀려났습니다. 가난한 사람, 목소리 없는 사람,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라운지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죠. 영상통화 알림이 떴습니다. 에릭 콜드웰. 제 프로젝트 파트너. 아니, 정확히는 투자자 측 감시자였죠.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에릭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맨해튼 사무실 배경. 고층 빌딩 전망이 보였죠. 소피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명확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투자자용이야. 감독 말고 모델을 가져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원하는 거죠? 그래. 에릭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화. 의미 없어. 그건 복제 안 돼. 숫자와 구조만 가져와. ROI가 명확해야 해. 투자 수익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였죠. 도시를 숫자로만 보는 사람. 에릭 콜드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3,800억 원이 들어갔어. 에릭이 말을 이었어요. 열섬 효과 35% 감소. 생물 425종 증가. 멋진 숫자지. 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피아, 이건 한국 특수 케이스일 뿐이야. 정부 주도. 국민 수능. 문화적 동질성. 이걸 뉴욕이나 런던에서 할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걸 증명해와. 이게 복제 불가능하다는 걸. 에릭의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보편적 모델을 찾아내든가. 화면이 꺼졌어요. 라운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증명하라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1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새벽 6시였어요. 공항 밖 공기가 차가웠죠. 11월 초. 서울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가방을 옆에 놓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 빽빽한 도로. 새벽인데도 차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대도시는 다 똑같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버스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강은 넓었어요. 하지만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차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표지판. 청계천 복원 기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천이 보였죠. 도심 한복판. 빌딩들 사이. 하지만 좁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게?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청계천은 그냥 도시 속 작은 개울처럼 보였습니다. 배수로 같았죠. 주변은 상가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몇 명 걷고 있었지만 특별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공 사례? 저는 가방 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자료 파일을 열었죠. 3,800억 원 투자. 2003년 착공. 2005년 완공. 2년간의 공사. 식물 242종. 어류 33종. 조류 17종. 총 425종의 생물. 수질 1급수에서 2급수. 열섬 효과 35% 감소. 숫자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평범한 하천이었어요. 역시 보여주기식이겠지. 버스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내렸어요. 서울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차가웠습니다. 건조했어요. 로비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복원은 결국 사람을 밀어낸다. 그게 제가 아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디트로이트에서 배운 것, 베를린에서 확인한 것, 청계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니,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저는 호텔방 키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15층.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들, 도로들, 그리고 멀리
청계천이 가느다랗게 보였습니다. 증명해보자.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복제 불가능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김다운. 도시인문학 박사과정. 청계천 연구자. 서울시에서 연결해준 가이드였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이드들은 보통 정해진 루트만 보여주니까요. 로비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여성. 청바지에 편한 운동화. 손에 노트 한 권. 소피아 밀러 씨? 김다운 씨?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오늘 청계천 둘러보시죠. 준비되셨어요? 어디부터 볼까요? 다운이 웃었어요. 보통은 광통교부터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다르게 가볼까 해요. 다르게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지금이요? 네. 3월 초예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가장 좋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 중류로 향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다운이 먼저 내렸죠. 주변은 조용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죠. 작고 규칙적인 소리. 여기요. 다운이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가리켰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 돌과 흙. 뭘 보는 건가요? 다운이 쪼그려 앉았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도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잎.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로제트 식물이에요. 다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겨울을 버틴 애들이죠. 작은 잎들이 보였습니다. 녹색.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운이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작고 연한 녹색 싹. 이게 3월이에요. 다운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직 꽃은 없는데 이미 시작된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건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죠. 보통 사람들은 4월에 와요. 다운이 말했죠. 개나리 필 때, 벚꽃 필 때, 그때가 예쁘니까. 그런데 왜 지금인가요? 다운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화려한 건 보여주기 쉬워요. 하지만 시작은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계천은 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바닥에서 시작했죠. 우리는 걸었습니다. 다운이 이곳저곳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냉이. 여긴 개망초 씨앗이 떨어진 자리. 하나하나가 작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죠. 2005년 복원 직후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콘크리트만 있었죠. 물은 흘렀지만 생명은 없었어요. 그럼 이건 스스로 온 거예요. 다운이 물가로 다가갔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맑았어요. 처음 1년은 조용했어요. 다운이 말했어요. 2년째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씨앗이 날아왔고 새들이 왔고 저는 메모하려다 멈췄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네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보통 복원 프로젝트는 저는 천천히 말했죠.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즉시 결과를 보여주려고.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여긴 기다렸어요. 다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미웠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자연이 스스로 채울 때까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작은 잎들이 흔들렸죠.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운이 노트를 펼쳤어요. 청계천 생태학교. 아이들이 와요. 무엇을 배우나요? 봄이 오는 소리. 다운이 웃었습니다. 3월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로제트 식물을 관찰하고 겨울을 견딘 생명을 배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결과를 원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이 프로그램은 20년째예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죠. 왜요? 다운이 저를 봤습니다. 시작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완성된 것보다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를 꺼냈죠. 뭔가 적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씨, 다운이 물었어요. 복원 프로젝트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어요. 어땠나요? 실패가 많았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운이 다시 바닥을 가리켰어요. 작은 로제트 식물. 보여주기에 급했던 거 아닐까요? 다운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시작을 건너뛰고 완성을 원했던 거. 가슴이 뛰었습니다. 청계천은 20년이 걸렸어요. 다운이 말을 이었죠. 2005년 완공이지만 2025년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끝이 없네요. 복원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다운이 웃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죠.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에릭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을. 다음은 어디 가나요? 다운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에 다른 곳 갈까요? 아이들 만나러요. 아이들요? 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다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애들이 진짜 청계천을 알고 있거든요. 오후 2시. 청계천 생태학교 앞. 여기서 매주 프로그램이 열려요. 다운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한 교실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 다운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죠.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쯤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나왔죠.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손에 작은 노트. 서준아. 다운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뭐 관찰할 거야? 물고기요. 지난주에 못 봐서요. 다운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야. 청계천 공부하러 오셨어. 서준이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청계천 물가. 아이들이 흩어졌어요. 서준이가 한 지점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뭐 보고 있어? 서준이가 물속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 떼가 보였습니다. 저거 참갈견이에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깨끗한 물에만 사는 물고기거든요. 어떻게 아니? 책에서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서준이가 노트를 넘겼습니다. 물고기 스케치. 이름과 날짜. 직접 그렸어? 네. 매주 와서 그려요. 한 장 한 장. 3월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식물 위치. 물 흐름. 작은 물고기들. 지금 물 깨끗해서 쉬리도 있어요. 쉬리? 한국 고유종이에요. 진짜 깨끗한 물에만 살아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 장에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도로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여긴 옛날에 차가 다니던 곳이래요. 차가? 네. 고가도로요. 서준이가 노트를 넘겼죠. 인쇄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회색 콘크리트. 이게 여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3년에 부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005년에 다시 하천이 나타났고요. 다시 살아난 거네. 네. 서준이가 웃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여긴 다시 살아난 거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3살 아이. 전문가 보고서보다 더 강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여기 자주 와? 네. 거의 매주요. 왜? 서준이가 물을 내려다봤어요. 좋아요. 여기. 뭐가? 살아있는 게요. 단순한 대답.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서준이는 1년째예요. 1년이요? 네. 작년 3월부터 매주 와요. 선생님이 웃었어요. 학교에서 청계천 발표했대요. 뭐라고 발표했어? 그냥 청계천이 어떻게 복원됐는지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옛날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했어요. 저는 서준이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앞으로 보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 쉬리 실제로 보기. 떡납 줄갱이 찾기. 겨울 철새 관찰. 이거 다 할 거야? 네. 오래 안 해요. 저는 일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아이들이 각자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다운이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놀랍네요. 뭐가요? 아이들이. 저는 서준이를 봤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뭘요? 청계천이 뭔지.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20년. 네. 2005년부터요. 다운이 아이들을 봤어요. 이 아이들 부모님도 어렸을 때 여기 왔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거네요. 그게 복원이에요. 다운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한 세대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에릭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복제 불가능하다. 맞았어요. 20년. 세대. 이어짐. 이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서준이가 노트를 닫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뭐 볼 건데? 쉬리요. 꼭 찾을 거예요. 서준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 아이들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물가에 쪼그려 앉았어요. 서준이가 앉았던 자리. 작은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짜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죠.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많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청계사가 세운교 근처.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많았죠. 저는 물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60대 후반.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이가 물고기를 가리키며 뭔가 말했어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과 아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옆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외국분이신가? 네. 캐나다에서 왔어요. 오, 멀리서 오셨네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요즘 자주 와요. 손주랑. 노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여기 좋거든요. 예전에는 안 오셨어요? 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올 수가 없었죠. 왜요? 도로였으니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로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원래 차만 다니던 데였어요.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가도로가 있었죠. 청계고가도로. 언제요? 내가 젊었을 때. 70년대부터. 노인이 말했어요. 1976년에 만들었나? 그랬을 거야. 그럼 하천은요? 하천? 노인이 웃었습니다. 하천은 덮여 있었어요. 콘크리트 아래.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여기 차 다녔어요? 그럼. 진짜야. 노인이 아이를 봤죠.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했거든.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셨어요? 네. 30년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길로 매일 다녔죠. 고가도로로요? 네. 빨랐어요. 노인이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아래는요? 어두웠어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좁고, 지저분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03년에 철거 시작했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시에서 다 대책 마련했대요. 반대는 없었어요? 있었죠. 많이. 노인이 웃었습니다. 상인들, 교통 전문가들, 다들 반대했어요. 그런데 부쉈어요? 2003년 7월 1일. 노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공사 시작했죠. 얼마나 걸렸어요? 2년. 노인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2005년 10월 1일 완공. 정확한 날짜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노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몰랐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죠. 여기 이렇게 예뻤는지. 예뻤어요? 물이 흐르는 거요. 노인이 설명했어요. 60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60년요? 네. 1958년에 복귀했거든요. 하천을 덮어버렸죠. 60년 동안 물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 말이에요. 60년 만에 다시 흐른 거예요. 저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물. 60년. 처음 완공됐을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죠. 노인이 웃었어요. 다들 신기해했어요. 지금은요? 일상이 됐죠. 노인이 손주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가 원래 이랬던 줄 알아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래 물 있었잖아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넌 그렇게 아는구나.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세대. 또 세대였어요. 지금은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3번은요. 노인이 벤치를 두드렸죠. 여기 앉아서 손주랑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우리 가봐야겠어요.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등, 아이의 작은 손. 여긴 원래 도로였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로, 차, 60년. 그리고 복원.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비 3,800억 원. 1958년 복개. 1976년 고가도로 건설. 2003년 7월 1일 복원 착공. 2005년 10월 1일 완공. 숫자들. 날짜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60년 만에 다시 흐른 물. 택시 운전사의 기억. 손주와 함께 걷는 시간. 이게 진짜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물가를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왜? 복원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노인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여긴 원래 차만 다니던 데였어요. 지금은 손주 손잡고 걷는 데가 됐지.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노트를 닫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복원이구나. 차를 위한 도시가 사람을 위한 도시로. 이게 복원이야. 사흘째 되는 날. 다운이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최윤석 선생님이세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참여하셨어요. 50대 중반 남성. 회색 머리. 조용한 눈빛. 반갑습니다. 소피아 씨. 악수가 따뜻했어요. 우리는 청계천 중류로 향했습니다. 최윤석이 물가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왜요? 경사 때문에. 그가 설명했어요. 자연 하천은 경사가 완만하죠. 근데 도심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요? 물길을 조정했습니다. 그가 물을 가리켰죠. 인공적으로요. 인공이요? 네. 하지만 최윤석이 저를 봤어요. 우리는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비웠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원래 여기 콘크리트가 있었죠. 복개한 구조물. 고가도로 기둥. 전부 제거했어요. 그게 복원 아닌가요? 복원은 최윤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원래대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빈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최윤석이 쪼그려 앉았어요. 바닥을 만졌습니다.
2003년 7월. 공사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콘크리트 제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흙을 찾았습니다. 흙죠? 네. 원래 하천 바닥. 그가 설명했죠. 60년 전 콘크리트 아래 묻혀있던. 찾았어요? 일부는요. 최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이 3m에서 4m. 원래 청계천 바닥이 나왔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살렸습니다. 그가 물을 내려다봤어요. 자연 하천은 스스로 정화해요. 바닥의 미생물, 자갈 사이 박테리아. 그게 물을 깨끗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닥을 살린 거군요. 네. 우리는 자연이 할 수 있게. 최윤석이 말했어요. 공간만 만들어줬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죠. 다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최윤석이 웃었어요. 인공 정화 시설 만들죠. 기계로 물 정화하고 화학약품 넣고. 여기는요? 최소한만 했어요. 그가 대답했죠. 상류에서 물 끌어오고 자연이 나머지 하게 했죠. 그게 가능해요? 지금 보시잖아요. 최윤석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맑은 물. 바닥이 보이는 물. 1급수에서 2급수예요. 그가 말했어요. 생물이 살 수 있는 수질. 제 폰이 울렸습니다. 에릭이었어요. 메시지. 진행 상황 보고.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피아 씨. 최윤석이 물었어요. 복원 프로젝트 많이 보셨죠? 네.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글을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봤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들.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LA 복원, 베를린 운하. 다 실패했죠. 왜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많이요? 네. 만들려고 했으니까. 자연을 디자인하려 했죠. 통제하려 했고요. 여기는요? 놔뒀어요. 최윤석이 웃었습니다. 물이 흐르게만 했어요. 생물이 올 공간만 만들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너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박했어요. 이건 도심이잖아요. 완전한 자연 복원은 불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최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연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요? 도시와 자연의 중간.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걷고,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새가 오는 곳. 공존이요? 네. 공존. 최윤석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는 원래 자연이었어요. 사람이 자연을 밀어냈죠. 청계천은 그걸 다시 부른 거예요. 제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에릭. 또 메시지. 감상이다. 복제 불가능. 숫자 보내. 손이 떨렸어요. 최윤석이 물었습니다. 힘드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하셔야 하죠? 네.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세요. 진실이요? 네. 본 것을.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느낀 것을. 하지만 숫자도 중요하죠. 최윤석이 말을 이었어요. 3,800억 원. 242종 식물. 33종 어류. 열섬 효과 35% 감소. 다 아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했으니까.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숫자 뒤에 뭐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 최윤석이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매일 산책하는 노인들. 매주 오는 아이들. 손주 데리고 오는 할아버지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복원이에요. 최윤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원은 만드는 게 아니다. 비우는 것이다. 공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다. 손이 빨라졌어요. 폰이 또 울렸습니다. 에릭. 무시했어요. 오후. 청계천 하류로 향했습니다. 다운이 함께였어요. 생태습 지원 가볼까요? 생태습 지원이요? 네. 신답철교 근처에 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쯤 걸렸죠. 생태습 지원 입구.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2100제곱미터예요. 다운이 설명했어요. 우리 고유 수생식물 64종. 38,000본이 심어져 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세계였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습지였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련이 떠 있었죠. 애기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2005년에 만들었어요? 네. 복원과 함께요. 다운이 물가로 다가갔어요. 여기 보세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물속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깊지 않았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떼. 우와.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쉬리예요. 다운이 가리켰어요. 저기 큰 애들. 저게요? 네. 깨끗한 물 아니면 못 살아요. 물고기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빛 비늘. 날렵한 몸. 저기는 참갈견이. 다운이 다른 곳을 가리켰죠. 버들치도 있고요. 다 이름이 있어요? 네. 다 조사됐어요. 다운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조사 결과. 어류 33종 확인. 33종이요? 네. 복원 이후 최다 기록이에요. 놀라웠습니다. 2005년에는요? 15종이었어요. 다운이 대답했죠.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매년 조사하는데 계속 새로운 종이 나타나요. 저는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들, 수초, 작은 생명들. 저기 보이세요? 다운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민물조개. 작은 조개가 보였습니다. 떡납줄갱이 알을 낳는 곳이에요. 떡납줄갱이요? 네. 최근에 발견된 종이에요. 다운이 설명했죠. 고산자교 부근에서. 특별한가요? 산란 방법이 특이해요. 암컷이 긴 산란관으로 민물조개 안에 알을 낳죠. 신기했습니다. 그럼 조개가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중요해요. 다운이 말했어요. 조개가 사는 환경. 떡납줄갱이가 올 수 있는 거죠. 생태계네요. 맞아요. 다운이 일어섰어요. 여기 수생식물원이에요. 다른 구역을 가리켰죠. 연꽃이 보였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어요. 잎만 물 위에 떠 있었죠. 어리연꽃이에요. 예쁘네요. 7월에 오시면 꽃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는 양서파충류원. 잠자리원도 있고요. 구역마다 다른 생태계. 누가 관리해요? 서울시설공단이요. 다운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소한만 해요. 최소한이요? 네. 풀 베고, 쓰레기 치우고,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요? 자연이 알아서. 다운이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이 조용했죠. 물소리, 바람소리, 새 울음소리. 도심 맞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역 10분 거리. 믿기지 않네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잠시 침묵. 저는 물을 계속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움직였어요. 소피아 씨. 다운이 물었어요. 뭐가 제일 놀라워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요. 살아있다는 거요? 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원래 있었어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원래요? 네. 100년 전에는 청계천 전체가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요? 일부만 돌아왔죠. 다운이 물을 봤어요. 하지만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더요? 모르죠. 다운이 웃었습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제 폰이 울렸습니다. 에릭. 5번째 메시지. 72시간 남음. 보고서. 저는 폰을 껐습니다.
다운이 눈치챘어요.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요. 다운이 저를 봤어요. 진실 쓰세요. 네. 보고서. 다운이 말했습니다. 본 것 그대로. 최윤석과 똑같은 말. 하지만 숫자도 중요하죠. 다운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걸 설명 못해요. 그녀가 물고기를 가리켰습니다. 33종, 38,000본, 2100제곱미터. 숫자예요. 네. 하지만 다운이 웃었어요. 물고기는 숫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태는 숫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증거다.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33종 어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물속에서 증명된다. 청계천은 살아있다. 다운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요? 진실을 보는 것. 다운이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습지원의 그림자가 드리웠죠. 가볼까요? 네.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봤어요. 물고기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올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청계광장 근처.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다운과 저는 물가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붐비는 곳이에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커플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소란.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걷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물가에 버렸죠. 저는 멈췄습니다. 저 사람. 다운도 봤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민이 다가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여기 버리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남성이 돌아봤어요. 네. 쓰레기통 저기 있어요. 여성이 가리켰습니다. 남성이 잠시 망설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갔죠. 여성은 그냥 걸어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는 놀라서 다운을 봤습니다. 저렇게 해요? 네. 자주요. 경찰이나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시민이죠. 다운이 말했습니다. 왜 나서는 거죠? 자기 공간이니까요. 자기 공간이요? 네. 다운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청계천은 시민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조용했죠. 시끄럽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네요. 네.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운이 웃었습니다. 아무도요. 아무도요? 네. 그냥 생긴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다운이 설명했어요. 20년 동안 여기 왔어요. 매일. 매주. 그러다 보니 규칙이 생긴 거죠. 강제는요? 없어요. 다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는요?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문화요. 다운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서양인 여성. 30대 초반. 실례합니다. 영어였어요.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캐나다 분이신가요? 억양이. 맞아요. 어떻게요? 저도 외국인이에요. 영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엠마 로렌스예요. 역사학 연구원. 소피아 밀러예요. 악수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엠마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번 주에 처음이요. 저는 6개월째예요. 엠마가 벤치에 앉았죠. 교환 연구로 왔어요. 청계천 연구요? 아니요. 조선시대 역사요. 엠마가 웃었어요. 근데 여기 자주 와요. 왜요? 좋아서요. 엠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런던에도 템스강 있잖아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여기는 엠마가 말했어요.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과거요? 네.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원래 도로였잖아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진도 전시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특별한가요? 유럽은 다르거든요. 엠마가 말했죠. 과거 지우고, 새로 만들어요. 깨끗하게. 여기는요? 같이 보여줘요. 엠마가 웃었습니다. 과거랑 현재.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게 좋아요? 네.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것 같아요. 다온이 끼어들었어요. 소피아 씨도 연구하러 오셨어요. 오, 뭘요? 도시보건이요.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케이스네요. 청계천. 왜요? 실패를 인정했거든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실패요? 네. 60년 동안. 엠마가 설명했어요. 강을 덮은 게 실패였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복원했고요. 맞아요. 엠마가 웃었습니다. 보통은 인정 안 해요. 계속 밀고 나가죠. 저는 디트로이트를 떠올렸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죠. 계속 밀어붙였어요. 여기는 인정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엠마가 일어섰습니다. 좋은 연구 되세요. 감사해요. 엠마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운을 봤어요. 다들 아는구나. 뭘요? 청계천이 뭔지.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사람들이 배웠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서는 만드는 게 아니다. 자라나는 것이다. 20년 동안 문화가 됐다. 손이 떨렸어요. 소피아 씨. 다운이 물었어요. 보고서 쓸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했습니다. 에릭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숫자요. 복제 가능한 모델. 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운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실 쓰세요. 또 같은 말. 용기 내세요. 다운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호텔방.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빈 페이지.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72시간 기한. 12시간 남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서울도시 재생사례.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어요. 도시는 사람을 살린다. 한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관계의 복원이다. 타이핑이 빨라졌습니다. 1958년 복개. 1976년 고가도로. 2003년 철거 시작. 2005년 완공. 60년 만에 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무엇을 쓸까? 서준이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래요. 노인이 떠올랐어요. 60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최윤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만든 게 아닙니다. 비웠어요. 다운이 떠올랐어요. 시작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엠마가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청계천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차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사람. 20년 동안 세대가 이어졌다. 아이들이 배웠다. 노인들이 걸었다. 이것은 복제할 수 없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복제할 수 없다. 에릭이 원하던 결론. 하지만 복제할 필요가 없다. 다시 적었습니다. 각 도시는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계천처럼 과거를 인정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다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새벽 4시.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25페이지. 숫자도 있었어요. 3,800억 원. 425종. 35% 열섬 감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이야기, 노인의 증언, 엠마의 관찰,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 문장. 문화는 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저장했습니다. 에릭에게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30분 후. 이게 뭐야? 짧은 메시지.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소피아. 에릭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감동 스토리가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보냈어? 진실이니까요. 침묵. 진실? 에릭이 비웃었습니다. 숫자가 진실이야. 복제 가능한 모델이 진실이고.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진실이에요. 소피아. 에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넌 지금 커리어를 걸고 있어. 알아요. 후회 안 해? 안 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릭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회의는 예정대로. 내가 직접 발표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 불빛들. 그리고 멀리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폰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엠마의 목소리. 나야. 새벽인데. 괜찮아? 응. 괜찮아. 침묵. 엠마. 응. 이런 도시도 있어. 뭐? 밤에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걸어도 되는 곳. 언니. 사람들이.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온 곳.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아. 언니. 엠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마워. 언니. 왜? 찾아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청계천.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뉴욕 회의실. 투자자들 앞. 에릭도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사람을 선택한 도시.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서준이 사진. 노인과 손주 사진. 청계천물. 숫자도 중요합니다. 3,800억 원. 425종. 35% 열섬 감소. 하지만 투자자들을 봤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20년.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문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침묵.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과거를 인정하는 것. 기다릴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은 선택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청계천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시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에릭이 다가왔어요. 소피아. 네. 투자 결정됐어.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에릭이 웃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감사합니다. 에릭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배웠어. 악수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창밖으로 뉴욕이 멀어졌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 제목. 도시는 사람을 살린다. 청계천 이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